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에 계속되고 있는 폭락이 누군가가 의도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네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와중에 갤럭시 디지털에서 이더리움을 조금 더 사고 있다.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 출금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가져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독일에서 제일 큰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도이체 방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래터지 주식이 거의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55% 이상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들고 있습니다. 대략 1,500억 원 정도 들고 있죠. 스트래터지 주식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더리움도 누군가는 7,000개를 삽니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 왜 샀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만약에 도이체방크가 3분기 자료라고 한다면 지금 대차게 물려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누군가는 여전히 그냥 물려 있어도 들고 있든지, 그러니까 팔지 않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보입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도대체 2% 성공한다는 그 사람과 일반인들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두 가지예요. 쟤네들은 돈이 많잖아요. 도이체방크라면서요. 기관 투자자라면서요. 쟤네 금수저라면서요. 쟤네 재벌 3세라면서요.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가로 열고 닫고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는 건 아닐까요? 상황이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실은 있는 거예요. 드물지만. 내가 좀 많이 불리하네. 내가 지금 많이 힘드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게 막 원망 섞인 이렇게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지금 현금이 이렇게 빨리 떨어졌지? 내가 왜 너무 이렇게 일찍 샀나? 내가 조금 더 현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좀 쪼들리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도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를 실은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아마 드물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현업이다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분들 최근에 투잡, 쓰리잡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직장인들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요. 주어진 환경, 부모님 아니면 흑수저, 금수저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태도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오히려 더 안 좋아도 나의 태도는 결국에 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투어리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면서 먹을 거 없나? 이거 코인이 좀 핫하다면서 이러면서 기웃기웃 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거의 다 이제 떠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겠죠. 떠나시면서 그냥 조용히 맞아 내 잘못이야 라고 이제 포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러시겠죠.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게 관광객 모두가 아니고요. 나 정말 간절해. 근데 이게 진짜이신 분들은요. 이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이어트도 전 마찬가지라 보는데 한 일주일 운동, 헬스장 길면 이제 한두 달도 다닐 수는 있는데 이거를 1년, 2년, 3년 가져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방법을 찾는 걸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달 해보고 1, 2년도 실은 대단한데요. 저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 이겨낸다라고 봅니다. 비트와이즈의 CEO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헌터 호슬리가 지금 코인 사기 너무 좋은 시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와이즈는 이 크립토 쪽에 이제 주요 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 지난주 토요일이 되겠네요. 비트와이즈 3종 ETF에 총 하루에 4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물론 팔고 있는데 ETF 투자자는 지금 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긍정론자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시장의 저점을 정확히 맞추긴 어렵다. 선호하는 자산이 저렴하게 보일 때 매수하는 것이 최선이며
다수의 투자자들은 현재 가격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제가 얘기 드렸죠. 상황은 똑같아요. 가격 무슨 지금 상황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폭락 지금 막 흘러내리고 여기가 바닥인가 바닥이 지금 몇 번을 깨집니까?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가능합니까?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을 돌아보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요. 바닥을 정확히 못 맞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니까? 바닥이 언제일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적당히 사서 쟁여놓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은 똑같고요. 이분은 바닥을 누가 맞추겠냐. 이거 어차피 안 된다. 상황은 시즌 종료라고 할 만큼 처참하죠. 근데 비트와이즈의 3종 세트 ETF가요. 하루에 580억이 팔렸어요. 이거 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뭐 그 시장도 안 좋은데. 비트와이즈에서 출시한 3개의 크립토 ETF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ETF를 빼면 크립토 10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탑 10 코인을 묶어놓은 지수 ETF가 있습니다. 이 총 3개거든요. 최악의 11월 달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놀랍게도 비트가 아니었고요.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10개 탑 10 코인 모아놓은 게 조금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순이었습니다.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보다 코인 10개를 모아놓은,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은 거의 뭐 쓰레기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것들도 섞여 있는 게 지금 더 팔렸다라는 자료가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비트와이즈에서 10개 코인, 물론 이게 비중과 이제 그 좀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이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어찌됐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XRP, 솔라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 체인링크, 스위,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폴카닷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중이 실은 차이가 많이 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지금 73.6%, 이더리움도 15.7%, 이 두 개를 합쳤더니요. 전체 지수의 89%를 차지합니다.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탑 4, 비트, 이더, XRP, 솔라나를 합쳤더니 98%입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것은 1%도 지금 안 되는 거죠.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크립토 지수 ETF들 앞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0년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저는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 코인이 뭐야, 뭐 디파이가 뭐야, 여기 대장주가 뭐야, 레이어 1이 뭐야,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지금 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그냥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일반 전통 투자자분들은 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자체가 일단 귀찮고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코인 뭐 거래소 뚫는 거 그거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뭐 세금이다. 그냥 익숙지가 않고요. 뭐 세금이다. 뭐 회계다. 신고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그냥 ETF, 기존 증권사 계좌에서 살 수 있는 걸 선호하는데요.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그냥 제일 좋은 거 위에서 탑 10 그냥 적당히 섞어서 주세요가 이게 지수 ETF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전 세계, 미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자금이 뭐 연기금이다, 국부펀드, 지금은 뭐 비트 위주고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 못 사게 하는 데도 있지만 점점 열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비트 이더 합치니까 89%예요. 탑 4는 98%입니다. 이걸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나머지 코인들에는 기회가 있는 걸까요? 지금 탑 4를 98이면 그 외 나머지 뭐 수백만 개 코인 다 합치면 시총 2%도, 그러니까 시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몰려도 너무 몰리는 경향이 지금 보입니다. 나머지 코인에서 기회라는 게 있을까요? 탑
10, 뭐 탑 20, 여기 밖을 넘어간다. 뭐 탑 50. 이런 어떤 그 주요 코인 바깥에, 그러니까 탑 100, 탑 200, 그러니까 저 미들캡, 스몰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요.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뭐 개천에서 용났다? 저는 그런 확률이 될 거라고 봐요. 쉽지 않아요. 뭐 내가 그 뭐 코파운더와 뭐 인맥이 있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확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비트코인 우량 레이어 1들, 그다음 미국산 ETF 코인 위주로, 그것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여윳돈으로, 이게 안전하게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실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스완데스크 CEO 누군가 봤더니 제이콥 킹입니다. 제이콥 킹은 제가 예전에 계속 얘기 드렸죠. 젊은 버전의 피터 시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코인론자죠. 우리로 치면 젊은 유시민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의원이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하락할 때만 등장을 해요. 지금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냐? 마이클 세일러를 공격합니다. 비트코인 첫 번째 매수는 잘했다며 첫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00%, 10배 올랐는데 회사의 실제 수익률은 22%라며 과도한 평균 매수가 인상으로 상승분의 2%만 챙기고 있다. 1000%를 가져가야 하는데 자꾸 이제 묻고 더블 또 더블 또 더블로 가다 보니까 평단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22%네 이러면서 닷컴 버블의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걸요, 그 기사도 사실 바쁘셔서 그렇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1억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1억을 투자해서 1000%의 수익률이면 10억을 벌었다라고 그냥 단순 계산하겠습니다. 10억을 번 거 엄청난 거죠. 근데 투자 금액이 100억이 됐을 때 수익률 22% 하면 22억이 됩니다. 뭐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투자 금액이 높였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하면 실은 안 되고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뭡니까? 소우량 코인들은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개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어차피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가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걸 또 그냥 쓱 보시면 뭐 좀 속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하동 캐피탈,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부동산 억만장자입니다. 뭐 지금 자산이 조가 넘어가는 이분들이 또 비트코인을 185개를 추매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타인의 조롱, 야유, 시기, 질투, 심지어 막 저주를 하시는 분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나고 보면 이게 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올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멘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별히 좀 와닿았던 뭐 이전부터 듣긴 했었는데요. 요즘에 와닿는 게 조롱도 롱이다. 이 표현이 전 그렇게 와닿습니다. 조롱을 왜 할까요? 이거 안 되니까 조롱이라도 해야지 내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상처가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소위 화풀이를 좀 해야 그나마 낫겠다라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조롱을 왜 하겠습니까? 손실을 확정하신 분들 특히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아직 버티고 견디고 추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상승 반전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내가 없었던 분들에게서 돈이 인내가 큰 자들에게 계속 옮겨지고 있어요. 근데 폭락과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의 돈으로 더 많이 옮겨집니다. 지금 이게 좀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으면 그 성공이 값진 성공이 맞습니까? 아니겠죠.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무려 49만 개를 들고 있는, 이게 하나로 하니까 거의 2조 원을 들고 있는 어떤 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24,000개를 또 삽니다. 지난번에 바이낸스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더리움 6만 개를 출금을 해서
아베라고 하는 디파이 플랫폼에 입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슨 2조 원이 누구 뭐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조가 아니고요. 사실 뭐 한 200억만 있다고 해도 이더리움에 올린 하실 분 계십니까? 저만 같아도 비트코인을 뭐 최소 절반 사고 이더리움 또 사고 뭐 솔라나 사고 XRP 사고 이렇게 좀 저 같으면 나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고래는 어찌됐건 다른 코인을 이렇게 샀다기보다는 이더리움에 거의 올린 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도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이 사람이 보기에는 확실한 거 하나만 고른 거예요. 가장 확실한 최고의 자산 한 개에만 초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특히 알트코인, 뭐 비트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알트코인을 사실 때 내가 이 코인에 내 전 재산을 걸 수 있을까? 여기서 노라고 생각이 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을 예전에도 6만 개나 샀는데 이것을 아베라고 하는 곳에 입금했다. 이 얘기인 즉슨 이더리움으로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자를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좋은 코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은 다 좋은데 이자를 안 줍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 대비해서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이더리움 이자 한 3% 가까이 줍니다. 좋습니다. 스테이킹도 되는데 왜 3%만 주냐? 솔라나는 6% 주거든요. 거의 6% 주거든요. 솔라나. 근데 솔라나는 이자를 많이 줘서 좋은 건 있는데 아직 증명이 덜 됐어요. 뭐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전통 금융들은 이더리움을 훨씬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완벽한 자산은 없는 거예요. 투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여기까지 오신 게 내 선택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 똑같이 좋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내렸던 한 번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가 지금 쌓인 거예요. 물론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 집중을 가급적 우량 자산들만 싸게 쌀 때, 기회 줄 때 많이 사서 오래 묵히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쉽죠. 근데요. 뭐가 우량 자산입니까? 얼마나 싸야 싼 걸까요? 바닥이 어딥니까? 꼭지는 어딥니까? 그리고 오래 묵히라는데 얼마나 오래 묵혀야 됩니까? 요게 힘든가요? 요거는 제가 뭐 제 케이스, 뭐 제 지표를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에는 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기준이 없으시면 결국 다 넘어지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옆에서 흔들면 흔든 대로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본인께서 본인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비트마인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뭐 지금 주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배당금을 주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 1년에 한 번. 근데 이유가 봤더니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져서 주주들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배당금 뭐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당 0.01달러를 지급한다라고 하죠. 이더리움의 지금 미실현 손실이 한화 6조 6천억 원 됩니다. 어마어마한 미실현 손실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물려있죠. 그러면 비트마인 주식을 산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번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크게 물려있는 분들입니다. 탑 10 대주주, 일단 기관들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관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뭐 서스케아나, 여기도 이제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 돈남원이죠. FMR은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이 피델리티입니다. 401k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피델리티 많이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수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 그룹은 일본의 1위, 2위를 다투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연금을 이제 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뭐 아모바, 여기도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블랙락은 아시죠? 블랙락, 제인 스트리트, 그 마켓 메이커 유명합니다. 뭐 시타델,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뭐 클리어 스트리트, 비트마인 주주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기관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탑 10 대주주, 이번에는 펀드, 뮤추얼 펀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1위가 누구냐? 아크 ETF, 아크 인베스트 돈남원 ETF입니다.
2위도 아크 언니고요. 돈남 언니고요. 3위 피델리티 펀드입니다. 4위도 피델리티 펀드입니다. 5위 또 돈남 언니고요. 그 다음에 또 피델리티, 그 다음에 또 피델리티, 그 다음에 또 바네크입니다. 바네크, 그 다음에 인베스코, 피델리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미국의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블랙록, 제인 스트리트, 시타델, 뭐 바네크, 인베스코, 피터 틸, 톰리, 뭐 이런 사람들, 기관들.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 401k 연금, 이거 이제 미국 직장인들 이거 안 하면 손해거든요. 이건 무조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스미토모, 일본 최대의 자산 운용사, 여기도 연기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3분기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3분기에 비트마인 제일 많이 산 기관을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일본 최대 자산 운용사 스미토모가 제일 많이 샀었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 그 다음에 미래에셋, 우리나라 미래에셋에서도 이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JP모건도 지금 10번째 지금 이 탑 10에 못 들었지 밑에 지금 비트마인 주식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최대 연금 운용사가 왜 비트마인 주식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추정컨대 연금 운용하지 않습니까? 오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마인을 사면 아까 배당도 주지만 이더리움 또 뭐 있습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돌려서 이거 대주주에게 배당 주겠다. 이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아하, 그러면 배당주처럼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운영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올 7월 달 고점 대비해서 비트마인의 주식이 무려 마이너스 81%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근데 배당금을 주겠다. 이게 정상적으로 저는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특히 지난주 최악의 악재 뉴스, 제가 볼 때 무슨 별 영향가도 없는데요. 뭐 금리가 어쩐다, 뭐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굉장히 별 의미 없는데 뭐 가격이 XRP가 뭐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게 좀 이제 뭐 가격이 뭐 깨졌어,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소위 가격이 떨어질 때 이런 뉴스 나오면 보통 이제 하락이 더 증폭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거기 버티고 있는 땡땡 그 개미 여러분, 떨어져 주시죠.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하셔야지. 아직도 그에 매달려 있나?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뭐 기분이 좋고 항상 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 역시 가슴이 쓰리고요. 저도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좀 이런 느낌. 이건 사실 뭐 이제 직감의 영역이라 뭐 이제 뭐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비트마인의 행동들을 그래서 계속 보여드릴 뿐입니다. 내년 초입니다. 바로 내년 초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위한 MAVAN, 이게 뭔가 봤더니 Made in America Validator Network를 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겠다, 이자 주겠다, 이거 지금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왜 계속 미국산 코인, ETF 코인 위주로 하시는 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밑에 코인들에게는 기회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코인 숫자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저 밑에까지 갈 기회가 있겠냐? 그리고 지금 누가 주도합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공식 석상에 항상 보이고 그의 말이 화제가 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킹으로 만든 친구들, 그러니까 로비했던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판을 깔고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코인을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Made in America 뭐 Validator 네트워크는 미국 검증자 네트워크. 저는 이것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쪽에서 이더리움 쉽게 그러니까 그 이자 주는 스테이킹 네트워크를 별도로 운영하겠다. 비탈릭 부터린이 이런 걸 좀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화 그 위험,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보자라고 했던 게요. 계속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중앙화, 탈중앙화, 여기 지금 알력 다툼이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내년 초에 출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락장인데
스테이킹 돌리면 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자를 3% 준들 이더리움이 폭락을 거듭하면 이더리움으로 받는 이자 3%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휴지 조각 3% 받으면 뭐 휴지가 갑자기 태산이 됩니까? 저는 코인판 설계하는 그 기획자들이 스트래터지, 비트마인, 대주주 혹은 그 관련자들과 연관이 당연히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코인판의 기획자들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휴지를 하락장에 3년, 4년 모으겠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저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휴지를 모아서 3% 뭐 그렇게 큰 이자율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의 그 3%라고 하는 게 미 국채를 대체하는 어떤 그 이제 디지털 그 일드 이자의 어떤 표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보다 이더리움으로 저는 더 시간 갈수록 몰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냉정하게 그 뭐 월가의 전통 금융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있던 물량들 다 털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한번 보셔도 개미들이 큰 뭐 먼저 프론트 러닝 한 역사도 없을 뿐더러 코인이 최초입니다. 먼저 살 수 있다. 먼저 샀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죠. 그냥 밑장을 계속 빼가지고 개미들 끝까지 물량 털어내야죠. 그런 과정이 길면 길수록 저는 오히려 더 밝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크립토의 미래가. 그들의 행동을 지금 보면요.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ETF 나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스테이킹은 쏙 빼놓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지금 이제 분위기 안 좋을 때 다 출시시킵니다. 속임수가 있었네요. 근데 행동은 결국 뭡니까? 속임수에 집중하셔야 될까요? 진짜 투더문 하는 그들의 찐 의도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될까요?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이제는 블랙락을 추월했다. 이더리움, 비트마인은 362만 개, 블랙락은 조금 줄어서요. 360만 개. 그러니까 몇만 개 좀 차이가 나네요. 사실 이것 가지고 뭐 우리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개가 개예요. 뭐 코인베이스다, 서클이다, 뭐 비트마인이다, 스트래터지다, 뭐 이제 뭐 로빈후드다. 개가 개입니다. 대주주 개가 개요. 다 월가 전통 금융들이 샅샅이 들어가서 전체 인프라, 뭐 채굴 회사도 그렇고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뭐 이더리움 유통량의 5%를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비트코인도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20만 개, 5년에 100만 개를 사서 총 유통량의 뭐 5%를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시장을요. 5%를 내가 직접적으로 현물로 딱 들고 있는 순간 이 시장 전체를 왔다 갔다 쥐락펴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이미 5%가 뭡니까? 훨씬 더 이미 들고 있습니다. 주요 코인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스트래터지와 비트마인은 안 망해요. 저 친구들이 휴지 조각에 저렇게 투자를 그것도 막 그냥 불타기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망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중에 스트래터지다, 비트마인이다, 이더질라다, 뭐 그 파생 상품들 DAT 기업들 있죠. 여기에서는 우수수수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게 그들의 제가 그래서 이걸 예전부터 바람잡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람을 계속 잡아놓고 지금 이 상황 됐는데 지들은 괜찮은 겁니다. 이 표현이 죄송한데요. 자기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 화수분이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화수분이 있습니까? 뭐 아버지가 이재용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도 하지 말라는 거고 여윳돈으로만 길게 보고 그냥 채워가는 거지. 이거를 막 2배, 3배 제가 뒤에서 또 ETF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제 의견은 파생 상품이죠. 그러니까 금이면 차라리 금덩이를 사거나 현물을 뭐 하든지 이걸 자꾸 이제 파생 상품이 되면 2배, 3배고요. 나중에 이제 그 뭐 수익률을 여기 집어넣고 뭐 풋옵션, 옵션을 섞어요. 뭐 커버드 콜이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요. 탐욕의 산물이에요.
정확히는 월스트리트에서 물건 팔아야 돈 벌지 않습니까? 우리를 계속 살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기 왜 넘어가냐 이거죠. 가급적이면 우량 자산을 선물로 오래 묵히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3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3배 롱, 3배 숏 ETF가 스위스에 상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가뜩이나 뭐 지금 미국 주식도 뭐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월스트리트든 그러니까 전통 금융이든 우리 같은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비트코인만으로 만족한다 못한다? 못할 것이다. 이더리움만으로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현물로 만족한다 못한다? 절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레버리지 ETF가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3배짜리는 지금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3배짜리는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모르면 사기입니다. 레버리지 ETF 이게 상품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니 알지 못하고 이 상품에 투자하면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직도 이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3배, 뭐 테슬라 3배 이거 오래 묵히면 테슬라가 뭐 100%면 난 300%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뭐 20%, 뭐 30% 1년이 지나서 올랐다라고 해도요. 이게 버티면 버틸수록 특히 조정만 되고 있어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요. 마이너스 70%, 80% 이게 심지어 쌓입니다. 장투를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게 또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비싸게 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일일 수익률 3배로 매일 세팅이 다시 돼요. 일일 수익률, 리밸런싱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금융공학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3배짜리에서 망했어도 내일 또 다른 한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기억나십니까?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3배 ETF, 2배 ETF입니다. 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곧버스 이거를 근데 어쩌겠습니까? 규제 당국은요. 이거 해약성을 모르겠습니까? 이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 왜 승인을 할까요? 기업들이 저는 로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선택하면 되잖아요. 잘 공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설명서 잘 만들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뭐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투자가 잘 안 되고 누구를 탓한들 뭐 정부, 대통령 뭐 예전에 이제 추억의 인물이잖아요. 게리 갠슬러 지금 없습니다. 이 사람 탓하면 뭐합니까? 블랙락, 뭐 CG, 뭐 저기 예전에 누굽니까? 그 뽀글이 FTX 탓하면 뭐합니까? 내 자신은 자신이 지키셔야만 합니다. 뭐 유튜브다, 뭐 억만장자다 아닙니다. 내 자신은 스스로 지키셔야만 합니다. 최근에 뭐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지난 10월 10일 청산 사태 이후에 특정 주체가 계획적으로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데이터를 이제 보시고 그걸 이제 뭐 보고서도 내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1일 MACD라고 하는 지표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33%만 떨어졌다.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잘 안 떨어졌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 일반적인 시장 조정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 특히 기계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때 나타난 현상이다. 기계적이란 표현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계속 그냥 털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 강도 지수 RSI 또한 투매 수준. 이거 완전 항복이거든요. 외부의 악재 없이 지금 같은 흐름이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지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덜 떨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번 사건이 투자 심리 악화에서 비롯된 거라면 이더리움도 더 무너졌어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그럼 왜 버티고 있지? 그리고 10월 10일 이후 거래 패턴은 일정하고 있고 같은 시간대에 반복돼서 누가 판다. 거래소별로 유동성이 별로 없다. 이러면 이제 팔면 그냥 받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축 그냥 밑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반사적 매수가 없다. 이게 지난 21일 동안 동일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에 한 유동성 공급자
또는 펀드, 뭐 마켓 메이커, 헤지 펀드 누군가는 모르지만 구조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줄이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 전반 구조는 견고하다. 투매, 추세 붕괴가 아니라 제한적인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 의견입니다. 이게 뭐 100% 진리가 아니에요. 매도 흐름이 마무리되는 순간 반등은 이전 하락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 얘기를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거 누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 크게 반등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한번 제가 여기서 드리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테라루나 2022년 5월 달입니다. 권도영 왜 아직도 감옥 안 갔습니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아직 최종 판결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끝난다고 해서 바로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으로 보내져서 또 세워라 내워라 그 재판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상식적입니까? 왜 블랙락, 뭐 XRP ETF를 누가 임원의 이름을 도용해서 델라웨어에 누가 신청했었거든요. SEC 계정이 갑자기 해킹이 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뭐 지금 뭐 오버를 띄웠는데요. 뭐 인턴이 실수했대요. 근데 뭐 이제 범인이 잡혔다, 뭐 SEC 뭐 한 명 잡아놓은 거 제가 받긴 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SEC에서 징계를 받았다, 감옥에 갔던 공무원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죠. 블랙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금융 범죄를 중시, 되게 엄벌하는 미국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MIT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쳤던 게리 겐슬러가 갑자기 크립토 악역으로 돌변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리플 서클의 대표, 한낱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다보스 포럼은요, 이재용 회장도 초대 안 받으면 실은 못 가는 곳입니다. 이거 뭐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초청 오직 인비테이션 올리거든요. 뭐 매년 연속으로 참석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스타트업 대표가, 뭐 기업 회장도 아니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리플과 SEC 소송, XRP가 상품이야 증권이야, 이게 정말 5년 이상이 걸릴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10년간 거부당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블랙록이 신청하는 순간 예스 갑자기 됐을까요? 신기하죠? 그리고 왜 스트래터지와 비트마인, 지금 뭐 주식이 비트마인 마이너스 80%예요. 극도의 마이너스를 겪어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까요? 뭐 배당금 준다고 하고 있죠. 웃기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 일가는 그토록 노골적인 코인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까요? 하락장이 계속되면 트럼프 일가 이거 본전은 뽑을 수 있을까요? 왜 진즉에 망해도 수백 번은 망했어야 할 코인이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좀 답이 뭐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최근에도 규제가 개선이 된다, 뭐 클래리티 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 뭐 지니어스는 통과가 됐죠. 코인 대통령이 나왔고 뭐 알트코인이다, 지수다 막 쏟아집니다. ETF가 나오는데 가격은 왜 반대로 갈까요? 재밌죠?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이제 12월 10일자 이제 금리를 연준에서 금리를 인할 확률을 현재 버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불과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금리 인하 확률이 30%였어요. 근데요, 2일, 3일 지나니까 확률이 몇 프로 된지 아십니까? 71%까지 오릅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2배 넘게 올랐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무슨 금리 인하가 장난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지금 빚이 많고요. 지금 힘들어서 이 지금 0.25% 올리냐 내리냐 가지고 시장이 들썩들썩 하는 거 보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한테 프레임을 씌운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하면 다 가지화를 갑자기 외칩니다. 그렇죠? 금리를 동결하겠다 하면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토망치래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프레임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면요, 진실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뭐 12월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를 수도, 이건 몰라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뭐냐? 모두가 한 방향성을 보면서 철석같이 확신하면요, 저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맞아 이거?
제가 이 그림을 챗GPT에게 한번 그려달라고 뭐 이제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 양복을 입고 어딘가 출근을 하죠. 아침에 우리 출근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타고 지옥철 뚫고 버스에서 자리 잡으려고 뭐 이제 몇 시간 가는. 근데 한 명은 표정이 일단 밝고요. 혼자만 반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한결같이 하락을 얘기합니다. 안 좋을 거라고, 더 떨어질 거라고, 불확실하다고, AI는 버블이라고, 코인은 뭐 완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투심이 굉장히 지금 쏠려 있어요. 한 방향성.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다들 이제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진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락장입니까? 시즌 종료입니까? 4년 주기는 뭐 지금 계속 되는 겁니까? 차트가 깨진 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차트가 많이 깨졌어요. 사실상 하락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특히 알트코인은 정말 뭐 바닥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바닥일까요? 금리가 동결이 될까요? 인하가 될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솔직히 어차피 반반이라고 봐요. 이거 예측을 한다? 저는 이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걸 안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걸 아시면 대단하신 거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반반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뭐 저는 억만장자 분들을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그분들이 모두 맞췄기 때문에 특히 단기적으로 맞춰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뭐 이제 뭐 제가 만나본 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제 책으로 유튜브로 제가 봤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그냥 오르든 떨어지든 모든 상황, 위아래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냥 대책이 잘 세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본인의 상황이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이 되든 상승장이 되든 큰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실천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 내 일에 충실한 겁니다. 그냥 내 일에 충실할 거고요. 하락이 길어진다?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하락이 길어지면 계속 추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추매합니다. 뭐 이제 뭐 돈의 한계가 있지만 뭐 월급 있고 수입 있고 되는 대로 계속 좋은 코인들 쌓아가겠죠. 언제 반등이 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지금이 바닥이다? 그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승을 한다? 그건 뭐 좋은 거니까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전 포인트가 뭐냐면 내일에 충실하고 하락에 추매하는 거.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느 순간 포기할까요? 이것을 계속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어떤 분들 기우제 지낸다고 하는데요. 기우제 지내다 보면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옵니다. 그럼 누가 기우제를 지내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좀 확신이 좀 그래도 많이 있는 분들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사실은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저 사진에 웃고 있는 분들처럼 마지막에 웃으면 되거든요. 이게 뭐 언제가 되고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시고요. 이걸 뭐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데 저는 뭐 그쪽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계속 이왕 여기까지 오셨고 아직까지 안 파셨다면 저는 일단 대단하시다고 봐요.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요. 이것 또한 실은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웃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